이제 차트 강의로 들어가서 차트는 여러분들 타이밍을 잡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는 예측의 도구가 아니에요. 예측에도 안 맞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차트는 무기예요. 왜냐하면 차트가 없으면 타이밍을 잡는데 뭘로 하겠어요? 뭐 실적으로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유용한 도구면서 무기. 그래서 제가 차트 강의를 할 때 이제 1등급 대장주를 많이 얘기하죠. 1등급 대장주는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강렬하게 시세가 터진 것들. 근데 이제 강렬하게 터졌는데 그걸 왜 하냐?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변동성은 좀 크긴 해요. 하지만 고수익을 단기에 내려면 바닥주는 중장기로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렇게 기간적으로 오래 들고 가면 데이세를 내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언제 갈지 몰라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단기에 적합하진 않아요. 근데 단기에 적합한 것들은 시세가 강렬하게 분출되고 나서 이런 패턴, 특히나 이제 상한가를 친 종목들. 그러면 상한가를 친 종목들을 뭐 밑에서 선점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선점 못했다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상한가, 연속 상한가 나왔죠. 지금 고점 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브젠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여기서도 강의를 했을 거예요. 오브젠. 이 종목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우리가 하이퍼X 거기에 개발자 분이 이제 이 AI 수석으로 이번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AI 정책을 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수혜주들이 이번에 초급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한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고점은 나왔지만은 이런 것들을 폭락 시에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에 단기.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제 7, 8% 폭락할 때 들어가서 다음 날 이제 10% 차익을 했어요. 아침에. 여기 10% 급등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7% 이상 또 빠졌어요. 또 들어가서 또 10% 차익했어요. 10% 차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또 들어가라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차익을 2번 한 거죠. 차익을 2번. 10%씩 차익을 2번 했어요. 이런 게 이제 단기 매매 공략이죠. 그러면 이걸 왜 하겠어요? 1등 대장주니까. 제일 세게 터진 종목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니까 잘 찾아보세요. 매일매일 하니까. 이번 주에 보면 21,000원 이하에서는 또 저점이 또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좀 심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강렬한 파동을 낸 종목들은 폭락 이후에 2차 파동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아직은 수반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2만 지금 1,0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면 한 번 또 파동이 또 나옵니다. 근데 거래량이 늘어야 되겠죠. 이번 주에 3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3, 4일 동안은 포인트를 또 잘 보세요. 일단 어쨌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2번의 차익을 하고 또 이번 주에 또 한 번 단기적으로 21,000원 아래 조정해서 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어제도 아마 21,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거예요. 보시면은. 그죠? 어제 25,500원. 충분히 잡을 수 있죠. 2만 원 근처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자, 이번 주에 단기 매매 포인트를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 종목. 이거 아주 유명한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1등 대장주로 아주 울거먹고 있는, 저는 이제 차익을 벌써 두 번이나 했어요. 카카오페이. 이거 제가 이제, 마켓디너에서도 얘기했고, 신대가 투자비법에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날 마이너스 11%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1%. 그럼 이날 왜 들어가겠냐? 여기서 상한가 나죠. 근데 이제 이번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급등했어요, 사실은.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급등했는데,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렬한 시세가 나오면서 상한가 터졌어요.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도 급등했지만 상한가 안 나왔습니다. 6월 달에 뒤져보세요. 상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만 상한가 나왔어요. 그러면 1등 대장주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대 공략을 했는데 사실은 그날 마이너스 3에서 5%대 들어갔는데 당일날 11%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1등 대장주 물리라고. 그럼 물렸어요, 사실은. 물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20몇 %. 여기 이것만 해도 70%가 넘어요. 이것만 해도 70%가 넘어요. 그러면 적게 먹었다고 쳐도 3, 40%는 먹겠죠. 이런 데서 들어가면. 그죠?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타이밍이 또 나오죠. 그래서 어제 보면 어제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어제 10.4%. 그 다음 저번 주 금요일 날 16%. 자, 근데
어제 들어가라고 했어. 어제 들어가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몇 프로가 나오냐면 9.78%. 어제 10% 이상에서 급락을 할 때 들어가라 그랬어요. 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차익하고 어제 10% 급락 차익은 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차익은 했는데 또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왜? 1등 대장주니까. 1등 대장주는 한 번에 안 죽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한 번 하고 나서 또 이번 주에 또 빠지면은 또 공략 포인트 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7만 원까지 내려가거나 7만 원 깨도 매수해도 됩니다.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근데 7만 원까지 지금 안 내려가죠. 그러면 7만 5천 원은 깨잖아요, 지금. 어제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들어가라고 하고 오늘 9.7%가 나왔죠. 그거 아침에 나온 거야, 아침에. 그래서 개장하고 나서 9시에서 10시 사이가 항상 매도 포지션이 제일 좋을 때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튀어나가면 이 시간대에 수급이 제일 세게 붙어요. 보통 이제 단기 매매는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데이 트레이딩은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 9시에서 9시 30분 요 사이에 수급이 붙을 때 팔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11시나 12시 넘어가면 이제 흘러내려요. 왜? 데이 트레이딩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파동이 남은 것들은 또 빠진 다음 또 올라가요. 왜? 데이 트레이딩 물량 털고 나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뺀단 말이에요.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잡아가지고 또 올려요. 1등 대장주만 그래요. 1등 대장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빠지면 카카오페이는 또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차익을 오전에 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몇십 프로 또 차익하고 또 이번 주에 또 들어가서 또 차익하고 또 빠지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침에 이제 제가 8시 40분부터 동시효과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이 시간대가 이제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동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급등의 모든 급등의 3분의 2는 이 시간대에 나와요. 3분의 2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급락할 때 매수했는데 개장하고 나서 10시 안에 폭등하잖아요. 그럼 그때 팔아먹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매매를 이제 급등한 거를 9시에서 10시 사이에 셀 때 그때 따라잡으면 물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는 2시나 2시 반 정도 해도 돼요. 빠질 때. 급등할 때 말고 조종장 때만. 그래야지 고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지수가 50포인트 장중에 막 40포인트, 50포인트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아침에 매매하지 마세요. 물려요. 100% 물려요. 그럼 언제 하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지수 한 30포인트, 40포인트 빠지는 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매수해가지고 개장할 때 이제 팍 이렇게 튀어나가잖아요. 그럼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1등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상한가 나왔을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홀딩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상한가가 안 나오면 이제 그날 개장하고 나서 아침에 팔아먹는 거죠. 그게 아주 가장 강력한 매매 기법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등 대장주를 급등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폭락할 때 들어가시면 돼요. 폭락할 때. 잡다 보면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물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물려야지 대박이 터집니다. 대장주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1등 대장주가 아닌 거는 손대지 마세요. 7월 중반까지는 아마 1등 대장주 아닌 거를 손대면 손실이 많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인디F.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빠질 때, 이거는 제가 이제 대북 관련주 테마로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또 이제 3대 천왕 나갔는데 이게 3대 천왕에서 추천한 거예요, 이거. 2주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왜냐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교류는 아니지만 대화할 확률이 높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쳐다도 안 보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대북 정책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개성공단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대북 관련주죠.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근데 사실 이제 기대감에 움직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타이밍을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8% 내려갔어요. 26% 급등했죠. 오늘도 25% 급등했어요. 대박 터졌죠, 지금. 근데 2주 전에 얘기했어요. 여기서 잡았으면 물렸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8, 9% 물렸잖아요. 여기서 얘기했는데. 근데 이건 3대 천왕에서 얘기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1,500원 이상까지 파동이 남았다 그러는데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은 목표가를 더 상향을 해도 돼요. 조정받을 때 또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대북 정책 수혜주들은 아직은 파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관련해서 아직 이슈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번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뭔가 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움직여요. 나중에 뭐 진짜로 북한과 이제 뭐 교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주가 빠져요. 예, 기대감이 있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니까. 근데 주가는 그동안 먼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한번 정상회담 하자. 그러면 그때 갈 것 같죠. 그때는 빠져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호재가 나올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호재 나오기 전에 선점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팔고 나오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인디F.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거 얘기해야 되겠네. 자, 이제 텔콘, 이거는 지금 수익을 못 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저번 주에 3연속 상한가 나왔습니다. 예, 3연속 상한가. 근데 이제 여기서 고점 쳤죠. 딱 고점이 나오고 나서, 예, 지금 어제죠. 오늘이 아니라 어제 하한가가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7,000원을 깨면은 제가 단기적으로는 매수 시점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파동이 안 날 확률이 높긴 한데, 자, 여기서 상한가가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장대음봉을 났어요. 거래가 줄었단 말이야. 거래가 또 줄죠? 내일도 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보통 이제 거래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 3일에서 4일 정도 거래량이 급감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 급감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량 급감은 매도할 사람들은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래량이 아주 급감을 해버리면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주가는 안 움직여요. 하지만 1등 대장주니까 이것도 3연속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빠지는 부분은 매수를 해도 됩니다. 다만 이번 주에 급등파동은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급등파동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한번 튀어나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제 이제 하한가 맞았는데 7,000원 깨질 때 매수를 하라고 이제 이것도 실시간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급등을 좀 했어요. 밀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보면 캔들이 9.2%. 자, 어제 하한가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9.2% 났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침에 한번 팔아주면 좋죠. 예, 팔고 또 빠지면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쨌든 하락이 약간 더 진행이 된다. 그건 감안하시고 한 번은 급등파동이 남아있다. 그냥 많이 나오면 한 9,000원대나 뭐 10,000원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9,000원대 이상은 아마 반등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폭락할 때 실시간 라이브에서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텔콘 RF.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을 얘기를 또 까먹고 히든 종목을 얘기를 해야죠. 제가 이제 오늘 히든 종목은 내수 관련주를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내수 관련주. 그래서 종목명이 자, 이거 뭐 유명한 종목입니다. 예, 대기업 종목이에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내수 관련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지금 이제 화장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3D 니트웨어 해가지고 CFCL이라는 그 일본 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이제 국내 독점 유통을 지금 체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가지고 만든 니트래요. 혁신적인. 입어보지는 않았는데 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신규 브랜드가 이제 어뮤즈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전형적인 내수. 왜냐하면 내수가 활성화되면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고가래요. 예, 고가인데 잘 팔린대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형적인 내수 경기 부양하면 소비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화장품 또 의류 브랜드 있고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6월 달에. 근데 쭉 빠지고 있죠. 근데 이번 주에 보면 뭐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는 약간 변동성이 좀 크지만 21선이 있죠, 여기. 요 21선. 그러니까 21선을 내려오면은 11,000원까지 내려오지만 요거만 안 깬다면은 뭐 이번 주에 좀 조정 시에 편입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진 않다. 근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들어오고 또 하반기에 소비가 좀 늘어난다면 충분히 시세 문체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매수가는 일단은 저는 이제 빠지면은 조금 낮은 가격에 잡으면 좋겠는데 일단 공식적인 추천주기 때문에 시초가가 되겠죠. 내일부터. 그래서 12,000원 기준으로 해서 빠지면은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빠져도. 그건 공식적인 부분은 시초가. 그다음 이제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를 잡고요. 예. 목표가 15,000원. 그다음 손절가는 10,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뭐 이런 데서 빠져서 손실이 나더라도 들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은 신세계 인터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